아침 6시 40분. 회사 문이 열린 지 겨우 20분밖에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72세 경비원 한도윤은 평소처럼 출입문을 닫고 있었죠. 낡은 걸레를 꾹꾹 눌러가며 유리창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인사팀장과 젊은 관리자 2명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왔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당장 그만두셔야겠습니다. 도윤은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툭 놓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관리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년 넘긴 지가 언젠데요? 그동안 불편했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편했다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는데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인사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경비실 비워주세요.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붙어 있던 감사 편지 있죠? 그거 다 떼서 버렸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감사 편지. 그 편지는 20년 전 어떤 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감사의 흔적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차도로 뛰어나가던 아이를 몸으로 막아냈던 그날, 아이는 울면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도윤에게 건넸었죠. 그 편지는 도윤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삶의 이유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외로운 밤을 견딜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고?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충격의 말을 잃었죠. 관리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낡은 종이 한 장이잖아요. 치웠어요. 깔끔하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2세 노인은 20년을 일한 직장에서 감사 편지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모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도윤은 경비실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편지가 붙어 있던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곳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보온병, 달아빠진 장갑, 작은 손전등,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들이었죠. 마지막으로 경비모를 벗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모자였어요. 도윤은 그 모자를 책상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을 천천히 닫았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도윤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인이 부당하게 잘리는 일은 그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문.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오후 누군가가 이 회사에 찾아올 줄은.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앞 게시판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가 붙어 있던 자리, 핀 자국만이 쓸쓸하게 그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죠. 출근한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칩니다.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붙어 있던 편지, 그거 아시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썼던 거.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거 도윤 아저씨가 정말 소중히 하던 건데 치워버렸다고? 두 사람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얼마나 그 편지를 아끼는지. 가끔 경비실을 지나갈 때면 도윤이 편지를 보며 미소 짓던 모습을 봤었거든요. 직원들은 경비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의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도윤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아침에 출근하면 반갑게 인사하던 목소리, 퇴근할 때 조심히 가라고 손 흔들어주던 모습, 모두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 그래도 20년이나 일하신 분인데.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인사팀의 결정이라면 더욱 그랬죠. 그래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꾹꾹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도윤 아저씨 어제 쫓겨났다며? 응, 아침 일찍 바로 짐 싸라고 했대. 그분 항상 친절하셨는데 한 번도 불친절한 적 없으셨잖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감사 편지까지 버렸다는데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아.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자가 그랬다며? 낡은 종이 한 장이라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모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오후가 되자 경비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을 피하려는 것처럼 다들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텅 빈 경비실을 보는 게 불편했던 거죠. 어떤 직원은 그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게시판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떠났고 편지는 사라졌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 회사에서는 노인이 부당하게 잘리는 일이 그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더 씁쓸했죠.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2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모두의 안전을 챙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무심함이 곧 큰 파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감사 편지를 쓴 아이가 누구였는지. 회사 2층 전무실에서는 한 통의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도윤 씨 해고건. 도윤의 집.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못한 그런 냄새였죠. 도윤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를 바라봤죠. 거기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그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 이후로 도윤은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방과 추억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상자에는 도윤이 오랜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 받았던 근무패, 아내가 손수 떠준 낡은 장갑, 그리고 그 옆에 항상 함께 있던 것, 감사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빈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마치 거기 뭔가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편지는 오래돼서 누렇게 색이 바랬었죠. 종이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편지는 수십 년을 버티게 해준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것, 외로울 때마다 읽어보던 것, 아내가 떠난 후 혼자 남겨진 밤마다 도윤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도윤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편지를 잃어버렸소.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준 편지 말이오. 내가 지키지 못했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윤은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죠. 오래된 동전 몇 개, 젊은 시절 받았던 표창장, 아내가 손수 짠 목도리,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나씩 천천히 만져봤어요. 각각의 물건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편지가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크고 아팠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잘 살고 있을까? 그때 참 많이 울었는데.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산이 뒤집힌 아이가 차도로 뛰어나갔던 순간,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었죠. 차가 빵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꽉 안고 차와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고 아이는 도윤의 품에 안겨 무사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도윤을 흔들었었죠. 아저씨, 아저씨. 도윤은 피를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넌 안 다쳤지? 그 후 며칠 뒤 아이는 병문안을 왔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던 편지. 도윤은 그 편지를 20년 동안 간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다고. 20년을 일한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도윤은 다시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편지가 있던 자리, 그 빈 공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죠. 내일은 뭘 하며 살까?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72살의 노인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아내의 미소만이 변함없었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빈 공간만 바라봤어요. 편지가 있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오전 전무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무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비서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경비원 한도윤 씨께서 어제 해고되셨습니다. 전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윤 씨라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인사팀에서 어제 아침 즉시 해고 조치했다고 합니다. 전무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한도윤, 그 이름은 전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이었죠. 전무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서가 보고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다음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전무는 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보관하시던 감사 편지가 관리자에 의해 폐기됐다고 합니다. 전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감사 편지. 그 편지는 전무 자신이 20년 전에 쓴 것이었어요. 7살의 어린 나이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편지였죠. 전무는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지금 그 편지를 버렸다고?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비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관리자가 낡은 종이라며 임의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전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 애썼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전무에게는 평생의 빚이자 감사의 증표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이 뒤집혔어요. 어린 전무는 당황해서 차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였죠. 차 한 대가 빵하고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전무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누군가 전무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몸으로 전무를 감싸고 차와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둘은 바닥에 쓰러졌죠. 전무는 도윤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피를 흘리면서도 전무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넌 안 다쳤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전무는 며칠 후 병원에 입원한 도윤을 찾아갔었죠. 손으로 꾹꾹 눌러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저의 영웅입니다. 어린 글씨체로 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무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이런 편지를 받아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전무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온 후에도 항상 도윤을 챙겼어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정년을 넘겼어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전무의 배려 덕분이었죠. 하지만 전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무는 눈을 떴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회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전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팅은 취소하십시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무의 표정을 보니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무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제가 늦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전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전무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전무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히 은인을 모욕했는가? 누가 감히 그 편지를 버렸는가?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차가 도착했고 전무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본사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전무의 표정을 보고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전무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무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도윤을 찾아내고 그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차는 빠르게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전무가 내렸어요. 평소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전무였는데 오늘은 정문으로 온 거죠. 경비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전무님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정문으로?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렸어요. 모두 밖을 내다봤죠. 전무는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정문 경비 아저씨 문제 때문이라는데 설마 그런 일로 직접 오신다고?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소식을 들었어요. 인사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지금 당장 관리자들 다 모아. 빨리. 관리자들이 허겁지겁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관리자도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상황이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이래? 경비원 하나 자른 건데. 옆에 있던 선배 관리자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지금. 전무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경비실을 바라봤어요.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게시판을 봤습니다. 편지가 붙어 있던 자리, 핀 자국만 남아있는 그 빈 공간을 바라봤어요. 전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인사팀장과 관리자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도 못했죠. 전무님, 무슨 일로? 전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봤어요. 한도윤 씨를 즉시 찾아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분은 어제 해고. 전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무는 다시 게시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버린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버린 당사자는 뒤에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죠.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관리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무는 인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짧고 단호한 질문이었어요. 인사팀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리자를 보며 눈짓했죠. 관리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전무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관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낡은 종이라서. 전무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낡은 종이라고요? 관리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쓴 겁니다. 20년 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전무가 편지를 썼다고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죠. 전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는 2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인사팀장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관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의 소중한 물건을 버린 것은 저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무는 인사팀장을 받습니다. 도윤 씨의 연락처.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인사팀장은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죠. 겨우 연락처를 찾아 전무에게 건넸습니다. 전무는 휴대폰을 받아 연락처를 저장했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전무를 직원들이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윤 아저씨가 전무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그럼 그 편지가 세상에 우리가 뭘 한 거야? 인사팀장은 관리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끝났어. 관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경비실 앞 게시판에 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붙어 있던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편지는 사라졌고 도윤은 모욕당하고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했는데, 우리가 막아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사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차 안, 전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2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떠올랐습니다. 전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7살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있는 회사로 향했어요. 엄마가 출장을 가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죠. 회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순간 우산이 휙 뒤집혔습니다. 소녀는 당황했죠. 우산을 바로잡으려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차도 쪽으로 넘어졌어요. 빗물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소녀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빵하고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소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소녀는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소년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팔이었어요. 소년을 꽉 안은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차 쪽으로 등을 보였습니다. 쿵! 차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의 몸이 크게 흔들렸죠. 하지만 소년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빗물 웅덩이에 풍덩 빠졌습니다. 소년은 그 사람의 품에 안긴 채였죠. 눈을 떠보니 경비복을 입은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등도 다친 것 같았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넌 안 다쳤지?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하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도윤은 소년을 다독였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소년을 안심시켰어요. 울지 마. 아저씨가 지켜줬잖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회사 직원들도 뛰어나왔어요. 아버지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도윤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소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경비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소년은 그 모자를 주었습니다. 꽉 쥐고 울었죠. 며칠 후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등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소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안 다쳐서. 소년은 또 울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저씨가 다쳤다는 게. 소년은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밤새 고민하며 쓴 편지였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렸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저의 영웅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도윤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 편지 아저씨가 평생 간직할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약속. 도윤은 정말로 그 편지를 20년 동안 간직했었죠. 전무는 눈을 떴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언제 흘렀는지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전무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무 독백, 그 편지는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쓴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무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윤의 집으로 가는 길, 2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전무는 생각했어요. 도윤은 자신을 기억할까? 그 어린 소년이 자신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반드시 도윤에게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그를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 전 도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듯이 이제는 자신이 도윤의 삶을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전무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은인이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다니.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시고도 이런 곳에서. 전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더 챙겼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도윤의 집 앞이었습니다. 전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현관문이 보였어요. 전무는 천천히
그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노인이었어요. 72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선 젊은 남자를 봤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죠. 누구지? 누구십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전무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만에 보는 은인. 많이 늙으셨습니다. 20년 전에는 50대였는데 이제는 70을 넘기셨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눈빛. 전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늙었죠. 그 아이가. 도윤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아이, 뭐라고요? 전무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차도로 뛰어든 아이. 기억하십니까?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차도로 뛰어든 아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산이 뒤집혀서 차도로 넘어진 아이. 자신이 몸으로 막아낸 아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건네준 아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설마. 전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듯 숙였어요. 저를 살려주신 그 아이입니다. 저예요. 도윤은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어린 소년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죠. 전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도윤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울면서 편지를 건네던 그 소년의 모습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맞닿았죠.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라줬어. 전무는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20년 전 그날 자신을 안아주던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게. 좁지만 들어와. 전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구석에 있었고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전무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은인이 이런 곳에서. 도윤은 서둘러 방바닥을 쓸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앉게. 전무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을. 당연한 걸 했을 뿐이네. 전무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사과를? 전무는 눈을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해고한 것. 그리고 그 편지를.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회사의 전무입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모두 제 책임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전무라고? 자네가 그 회사에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무로 일하고 있죠.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회사의 전무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전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편지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네. 그럴 필요 없어. 전무는 품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것부터 봉투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열어봤죠.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도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께 20년 전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썼던 그 편지,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웅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씁니다. 평생 간직해 주세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전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도윤은 말없이 전무를 봤습니다. 전무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선생님이 편하신 방식으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사에 계셔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편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전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평생 간직해 주세요. 도윤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작은 방 안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은인과 생명을 구한 아이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사내 공지 알림이 떴기 때문이죠. 이거 봤어? 한도윤 씨 관련 공지. 뭐라고 나왔는데? 모니터를 보던 직원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님, 20년 근속 공로 및 생명 구조 공적에 따라 명예 직원으로 특별 임명합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명예 직원.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예 직원이라니. 생명 구조 공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이 이야기로 가득했죠. 오후 2시 전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문 앞으로 모든 직원이 모이라는 지시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죠.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전무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내렸죠. 한도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했죠. 72세의 나이에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전무가 도윤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한도윤 선생님, 2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직원증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직원증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직원 한도윤이라고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죠. 전무가 직원증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직원증을 받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을 일하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죠. 전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2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직원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편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흰색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평생 간직해주세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직원들의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어요. 도윤은 직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외면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무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십시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생님의 방식대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문을 바라봤어요. 20년을 지켜온 그 자리,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회사의 기둥으로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 독백, 인생은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는구나. 정문 앞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도윤은 그 빛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죠. 전무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은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직원들도 박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2세 노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모욕과 좌절 끝에 찾아온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선행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정문 앞 게시판에는 다시 편지가 붙었습니다. 새로 쓴 감사 편지. 20년의 세월을 담은 진심 어린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의 명예 직원 임명장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도윤은 정문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그것은 바로 존중과
인정이었습니다. 전무가 다가와 함께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은인과 그 아이.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누구에게나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정문 앞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